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때로는 축구계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며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쩌면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참가에 누구보다 간절할 선수가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그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번리전에서 혼자 힘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영국 현지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연패에 늪에 빠진 토트넘이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번리전이지만 반대로 잔류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번리가 토트넘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국 현지의 토트넘 번리전 스코어 예측과 경기 상황 흐름 전망,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한 의견 등 영국 현지 매체의 승부 예측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가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전체 경기의 승리 확률을 집계한 내용입니다. 우승 경쟁 중인 맨체스터 시티가 풀럼 원정 승리 확률 61.6%인데요.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에서 홈팀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64%니까 우승 경쟁 중이고 또 압도적인 경기력 우위를 갖고 있는 맨시티의 승리 확률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즉 이번 37라운드 경기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우세할 것이다라고 점쳐지는 팀이 토트넘이라는 것이죠. 토트넘의 자리를 쫓아올 정도로 최근 기세가 좋은 뉴캐슬, 번리를 지난 라운드에 크게 제압한 뉴캐슬은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승리 확률이 45.3%이고요. 토트넘이 쫓아가야 하는 현재 4위 에스턴 빌라는 리버풀과 홈경기를 치르는데 에스턴 빌라의 승리 확률이 26.8%이고 리버풀의 승리 확률이 45.7%로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승점 67점인 에스턴 빌라를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따라잡고 4점 차로 좁힐 수 있다. 그럴 경우 다른 팀들 대부분이 두 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에스턴 빌라가 승점 67점에서 멈춘 채 올 시즌을 마칠 경우에는 토트넘이 번리전 승리를 기점으로 맨시티와 연계된 경기, 셰필드와 최종전을 모두 이길 경우 토트넘이 승점 69점, 에스턴 빌라가 승점 67점이 되면서 토트넘이 극적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손흥민 선수가 언급한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 애널리스트는 번리의 이번 라운드 토트넘 원정이 시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경기라고 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선 이번 번리전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되지만 번리의 경우에 이번 경기 이기지 못하면 강등이 확정됩니다. 창단 이후 네 번째 강등이 될 수 있는데요. 번리의 경우 현재 상위 5위권 팀과의 리그 7경기에서 모두 패배했고 특히 24골이나 내주면서 7득점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5위인 토트넘을 상대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옵타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트넘의 승리가 크게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번리 팬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말 옵타의 승부 예측 모델에 따르면 토트넘이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한 팀으로서 64%, 번리의 승리 확률은 이번 라운드 최저인 13.8%라고 소개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이 승부 예측을 매 라운드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는 토트넘이 3대1로 완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영국 현지 팬들의 승부 예측 투표에서도 토트넘 승리에 무려 80%가 몰리면서 토트넘이 이번 라운드 가장 쉽게 이길 팀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리스 서튼의 승부 예측을 보면 번리의 입장에서 보면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점 삭감 징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번리의 강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강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버턴 그리고 노팅엄이 재정적 규정 문제로 인해서 승점 삭감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미 번리는 현재 승점만으로도 강등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난 주말 뉴캐슬전 패배 이후 번리의 잔류 희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완전히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경기를 뜨겁게 만들 요인인데요. 특히나 토트넘이 최근 4연속 패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 입장에서는 토트넘 원정을 치를 경기로서 이번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이겨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팀의 경기력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있겠지만 이번 경기야말로 경기력의 반등 그리고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이상적인 경기라고 지목했는데요.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이 지금 4위 경쟁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4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말하고 싶고 다만 여기에서 증명할 점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시즌 내내 크리스 서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방법론, 경기 철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었는데
다만 올 시즌에 5위 정도로 마치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연패의 흐름 속에 드러났던 문제들과 숙제들과 지적되는 면들을 조금 이제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결과가 아닌 내용적인 측면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둬야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경기는 내용과 결과를 다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스널 레전드인 폴 머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쉽지 않은 승리로 전망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3대2 승리로 토트넘의 문제인 수비력은 여전히 드러날 것이다. 2골을 내줄 것이다. 하지만 번리의 수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와 주중 경기를 이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3승하고 빌라가 모두 지면서 토트넘이 4위를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했지만 5위를 확정하고 5위를 지키기 위한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토트넘이 번리를 이길 경우에는 다른 팀들 뉴캐슬이나 첼시나 맨유 등이 5위 자리를 노리는 상황을 거의 한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 맨시티를 이길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맞대결을 펼쳤고 심지어 에스턴 빌라를 이겼는데 갑자기 4연패로 인해 첼시에 추월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하거나 또 패배한다면 첼시의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첼시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번리가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놓치고 있고 또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 얘기가 뭐냐면 번리가 좋은 공격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만큼 골을 넣지 못했지만 토트넘의 수비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번리도 골을 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번리의 수비력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그러한 이유로 토트넘이 번리에 4대1로 크게 이길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토트넘의 골문에 문제가 있지만 번리의 페널티 박스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토트넘의 노력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연장하기에 충분할지에 대한 불안함을 기다리고 있다. 즉 이제 사실 이번 라운드에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을 이겨버리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거든요. 다행인 것은 토트넘이 그래도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가 있기 전에 먼저 번리전을 치르고 이 경기를 치르면서 에스턴 빌라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에스턴 빌라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 2차전까지도 올림피아코스에 패배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에 패배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고 그렇다면 토트넘은 번리를 화끈하게 잡아내면서 맨시티전까지 결과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 반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몰은 예상 선발에서 히샬리송의 최전방 기용, 클루셉스키 선수와 호잉 선수가 좌우 측면, 메디슨이 공격 미드필더로 나서는 최정의 멤버로 구성될 것이다. 새로운 실험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영국 현지 언론 대다수는 이번 경기에 전술 실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는 신중하게 전망을 했는데요. 토트넘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번 번리전을 다시 승리의 흐름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도 화끈한 승리보다는 아슬아슬한 2대1 승리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승부 예측 전문 매체인 풋볼 프레딕션스닷컴은 토트넘이 3대1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했는데요. 최근 리버풀에 당한 참패를 만회하고자 한다. 안방에서 만회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토트넘이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경기력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번리를 꺾을 수 있는 유력한 승리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비스, 베르너, 우도기, 포스터 골키퍼, 세세뇽, 또 후보 골키퍼인 화이트먼까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가운데 안필드전 패배 당시 교체로 출전했던 히샬리송의 선발 복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히샬리송이 교체되어 들어와서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과 몸놀림과 날카로운 결정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의 공격 조합이 불을 뿜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번리는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잔류 안정권과는 승점 5점이나 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뱅상콩판이 번리 감독에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경기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이보다 더 좋은 승리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홈승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전 1대4 패배 당시 뛰기 어려웠던 에스테베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력은 당시 패배보다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시 된다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라이브 스코어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다득점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이유가 토트넘이 올 시즌에 하위 6개 팀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목을 했는데요. 다만 번리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 최근 맨유 원정 1대1 무승부를 포함해
올 시즌에 걷어 올린 승점 24점 중에 14점을 원정 경기에서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그 점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번리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어느 팀도 이기지 못했고 무엇보다 토트넘이 부진을 극복하고자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토트넘의 다득점 승리를 예상한 것인데요. 통계매체 스코어카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다득점보다는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될 것이다. 토트넘이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어렵고 또 제키 암둔이라는 번리의 핵심 공격수가 심지어 선제골을 넣을 거라고까지 예상을 했지만 결국 토트넘이 뒤집을 것이다. 이 근거는 역시 번리가 뒷심이 굉장히 부족하고 동점골, 역전골을 많이 내주는 시즌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코어카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시점에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부적이자 제주꾼인 손흥민 선수가 최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홈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했다는 점도 주목을 했고요. 번리와의 역대 프리미어리그 6경기 대결에서 5득점 3도움으로 8개의 공격 포인트에 또 기록을 했고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번리 원정 경기 역시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번리에 강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해결사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풋볼 위스퍼스 역시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했고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무려 73.9%까지도 전망을 했고요. 원풋볼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모든 예상들이 양팀 모두 득점을 하는 가운데 토트넘이 더 많이 넣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저희가 전술 프리뷰 영상에서 올리버 스킵의 레프트백 출전 깜짝 전술 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풋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좋은 경기라고 보인 스킵 선수를 아예 미드필드 라인에 새롭게 선발 출전할 기회를 주면서 다음 시즌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닐지를 점검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킵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시즌 막판에 분명히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그나마 노릴 수 있는 이 흐름에서 전술 실험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훈련장에서의 좋은 모습이라든지 최근 선수단의 컨디션이라든지 또 새로움을 가미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파격적인 실험까지는 불안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스킵에게 기회를 주되 왼쪽 풀백으로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인터넷 매체 스포츠키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토트넘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바로 2대2 무승부를 예상한 겁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좋은 선수단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슬럼프에 빠져있다.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날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번 경기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 그리고 매디슨의 클래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둘 다 자신들의 실력만큼의 경기력을 최근에 보이지 못해줬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번리는 올 시즌에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했고 더 이상 승점을 잃을 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두 팀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될 수도 있다. 즉 수비적인 문제로 인해 난타전 끝에 비길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전망과 결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베팅 업체 포어백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61%로 예상하면서 3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번리가 토트넘 원정 가는데 필요한 거리가 284km라는 점에 있어서 원정의 부담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 토트넘의 올 시즌 평균 선제골 실점 시간대가 전반 30분이에요. 꽤 이른 시간이죠. 반면 번리는 전반 41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먼저 골을 내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평균 선제골 득점 시간대는 37분, 번리가 43분이긴 하지만 양 팀의 득실점의 이제 평균 시간대를 봤을 때는 양 팀 모두 후반전에 더 강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실점은 그래도 토트넘이 전반전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막판 75분 이후에 가장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트넘이 전반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다, 후반전에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 시즌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이 전반 15분 안에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들은 결국 전반 중반쯤에 선제골을 내주거나 주도권을 내주면서 혼란을 겪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토트넘이 전반전 30분 이후에 더더욱이나 득점을 기록한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빈도들을 생각한다면 만약 선제골을 내줄 경우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평균 올 시즌 점유율을 보시면 토트넘이 61%로 높고 번리가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했음에도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예 주도권을 내려놓고 역습 위주의 전략을 펼 경우에는 토트넘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번리가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올 시즌 전체 슈팅을 446회를 때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리는 팀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후스코드닷컴을 포함해서 많은 영국 매체들이 이번 경기 우도기, 데이비스, 세세뇽 등 레프트백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로얄 선수가 리버풀전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레프트백을 소화했기 때문에 스킵 선수가 깜짝 레프트백으로 실험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번리의 우측 공격, 포파나 오도베르, 아시뇽 이 공격수, 윙어, 풀백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스킵 선수 레프트백 기용이 정말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실험이 결과로까지 이어질지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바라는 마법을 원하는 마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